안녕하세요. 오늘은 폰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폰트 패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패밀리는 서체를 의미하고요. 한번 이 표현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번에는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둠이라는 것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서체가 도둠입니다. 원하는 서체 영문화를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는 도둠, 굴림, 궁서 등이 기본 폰트가 되겠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둠과 굴림을 주로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눔 고딕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죠. 궁서는 쓰지 않습니다.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을 쓰게 되는데,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를 설치를 해야만 설치되는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MS에서 제공하는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특정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나눔 고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많이 쓰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폰트 패밀리의 나눔 고딕이라고 쓰게 되면 본인 PC 외에는 다른 PC에서는 나눔 고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웹폰트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웹폰트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녹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폰트라는 것은 현재 도둠과 굴림이 될 수 있는데, 기본 폰트는 OS를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제어판 글꼴 안에 있는 서체가 기본 폰트가 됩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환경에서 제공받는 폰트가 기본 폰트인 거죠. 영문 폰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버다나, 타호마, 그리고 에어리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임 로만이나 다른 폰트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폰트를 쓰게 되고요. 나눔 고딕과 마찬가지로 라이센스가 없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웹폰트로 전향해서 많이 쓰곤 합니다. 자, 다음은 폰트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글씨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씨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2픽셀로 한번 해보죠. 자, 12픽셀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는 화면을 확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12픽셀은 굉장히 작죠. 다시 한번 확대를 시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폰트 사이즈는 주로 11픽셀과 12픽셀을 많이 썼습니다. 좀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많이 쓰곤 했는데, 요즘은 폰트 사이즈를 보통 14픽셀 이상 많이 쓰게 됩니다. 왜 14픽셀 이상 쓰게 되냐면 웹 접근성에서 14픽셀 굵은 14픽셀 이상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색의 한계가 많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접근성 녹화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폰트 크기가 많이 커지는 이유는 웹 접근성 때문에 많이 커진 거죠. 그리고 뒤에 수치가 EM 또는 PT, PT 또는 픽셀 등이 있는데, EM과 PT 같은 또 퍼센트도 있죠. 이렇게 총 4가지의 수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주로 픽셀을 많이 쓰게 되고요. EM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한데 따로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계산식을 무시하는 따로 스크립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픽셀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폰트 사이즈는 글씨 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폰트 웨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폰트 웨이트는 폰트의 굵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폰트가 굵기가 현재 설정되어 있진 않은데 제가 굵은 폰트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라는 값을 넣게 되면 폰트가 더 굵어지죠. 반대로 굵은 폰트를 다시 평범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폰트 웨이트 노멀이 되겠죠. 다시 정상적으로 왔죠. 원래 기본 서체가 굵은 굵기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은 폰트 웨이트 노멀이고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폰트가 굵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th, 스트롱, b, 그리고 h1부터 h6까지 등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굵은 서체를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줄레 이름을 해서 그 서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트롱만 한번 해볼까요? 스트롱에 굵은 글씨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굵은 글씨죠. 폰트 웨이트 노멀을 좀 더 한 상태인데 스트롱 요소를 감싼 녀석은 굵은 글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따로 폰트 웨이트로 노멀로 해서 굵은 글씨를 해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가 해제가 됐죠. 여기는 볼드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굵어지고 이 녀석만 굵어지지 않았죠. 자, 폰트 웨이트 굵게 하면 볼드, 보통 형태로 가고 싶으면 노멀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얼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 또는 인라인 요소 또는 인라인 블록 요소를 X축으로 정렬을 하는 것인데요. 자, 말이 좀 길죠? 제가 코드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레 이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안에 블록 요소를 넣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이 됐죠. 자, 이 값들은 총 3가지의 값들이 총 4가지의 값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레프트 왼쪽 정렬이죠. 그리고 라이트가 있고요. 오른쪽 정렬이죠. 처음에 보셨던 센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justtp가 있습니다. justtp는 뭐냐면 제가 텍스트를 다 복사를 해서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양쪽으로 꽉 차게 되죠. 양쪽으로 꽉 차고 마지막 것은 나누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왼쪽 정렬로. 그래서 양쪽을 꽉 채우는 정렬을 justtp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vertical ali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v-align이라고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우선 vertical line은 두 가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요. 우선 첫 번째로 인라인 요소 그리고 텍스트 간이 세로 맞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인라인 요소와 인라인 요소 간이 세로 맞춤 등이 있습니다. 인라인 요소와 인라인 블록 요소도 같이 해당됩니다.
인라인 요소 플러스 텍스트가 있으면 그 사이가 세로 맞춤이 되고, 인라인 요소 플러스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록요소도 마찬가지고요. 간의 세로 맞춤입니다. 자, 이걸 한번 코드로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인풋 타입 라디오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선택이라고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인라인 요소죠. 인풋 타입 라디오는 인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고, 그리고 일반 텍스트입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디오 버튼이 위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텍스트에 비해서. 텍스트와 이 인라인 요소, 인풋 요소가 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라디오 버튼을 가운데로 오고 싶어 하면, 가운데로 표현하고 싶으면 버티컬 얼라인하는 걸 씁니다. 물론 CSS는 텍스트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버티컬 얼라인은. 그래서 바로 인라인 요소에 바로 스타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미들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좀 밑으로 움직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미지 또는 뭐 텍스트, 이미지 또는 뭐 이런 인라인 요소들을 세로 맞춤을 할 때, 세로에 어긋난 것을 맞춤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또는 인라인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 때는 포지션이라는 것을 따로 사용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을 코딩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테이블에 텍스트를 하나 넣고요. 테이블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제가 선을 좀 넣고 높이를 임의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줄이도록 하죠. 자, 지금 빨간 박스가 TD입니다. TD, 데이터 셀. 근데 이 내용에다가 지금 T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로가 가운데 정렬입니다. 세로가 위로 붙지 않고 아래 붙지 않고 바로 중간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위아래 정렬을 할 때도 버티컬 라인을 쓰게 됩니다. 기본은 미들이고요. 탑을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가 위로 붙게 되죠. 버텀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붙게 됩니다. 이처럼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버티컬 라인, 미들이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이 정렬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버티컬 라인, 탑 또는 버텀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컬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텍스트,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레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글씨 색상이 다 바뀌어 있죠. 이 컬러를 표현을 할 때는 이 문자형이 있고요. 이 문자형은 이렇게 레드, 블루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웹 컬러 코드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웹 컬러 코드는 그 RGB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처음에 RGB죠. 다시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죠. 이 세 가지 색상을 두 가지 단어로 또는 두 가지 숫자로 또는 혼용돼서 쓰곤 하는데요. 우선 포토샵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컬러 피커 쪽을 보게 되면 RGB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샵, 해시태그죠. 이 샵을 보면서 샵의 뒤에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F00, 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FF와 00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00, 00, 00. 총 6자리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0을 넣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0은 빛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F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F. 없어졌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흰색으로 된 겁니다. 흰색. 빛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밝은 색은 FF, 가장 어두운 색은 00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R이죠. RGB에서 R,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색이 없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만약에 두 자리에서 전부 다 같은 단어 또는 같은 숫자가 나왔다 하면 한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F00 이라고 해도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속된 거 6개가 전부 다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전부 다 같기, 두 개가 RGB가 각각 같기 때문에 하나에서 좀 똑같은 걸 3개로 써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가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ENT 트랜스페어런트. 이거는 색상을 투명하게 바꿔봅니다. 투명한 색상으로. 네,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번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색을 넣게 되면 이게 투명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예 색상이 안 보이죠? 하지만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나오죠? 흰색과 투명은 많이 다릅니다. 전혀 표현이 되지 않는 색상이에요. 이게 문자로 된 트랜스페어런트나 어떤 블루, 뭐 레드 이런 것들은 앞에 샵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코드로 표현하면 샵 블루 이런 식으로 하면 색이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숫자로 또는 문자로 이렇게 알파벳이나 또는 숫자를 혼용된 것들은 색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폰트에 관련된 이런 스타일들은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바로 줄간격, 이렇게 들여쓰기, 그리고 자간, 텍스트 꾸밈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